버찌가 익을 무렵 리오덕 글 이태호 같이 그림. 누워있죠. 아빠 커피 좀 만들고. 네,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읽을게. 땡땡땡땡.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학교 운동장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에 이어 경쾌한 행진곡이 터져 나오고 아이들이 모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학교인가 봐. 월요일 조회입니다. 아이들의 줄이 똑바로 되자 단 위에 올라선 교장 선생님의 굵은 목소리가 확성기로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 학교지요. 이 나무들을 아끼고 가꾸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쪽 숲에는 버찌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데 이걸 먹고 싶어 그 밑에 가서 쳐다보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다가 그만 돌을 던지거나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잎이 뜯기고 가지가 꺾이고 해서 벚나무가 울고 있어요. 벚나무가 불쌍하지 않아요? 벚나무도 그렇고 돌을 던지다가 다른 아이가 맞으면 어떻게 하지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찌 되지요? 그리고 버찌는 아무 맛도 없으니 그런 거 따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은 그러고 나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빨랫줄같이 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아이들은 땅을 내려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몸을 비틀고 손발을 흔들고 해서 줄이 빼뚤빼뚤 해졌습니다. 차렷! 똑바로 서 있지 못해? 이번에는 주번 완장을 두른 김충실 선생님이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이번 주간의 생활 목표는 버찌를 따먹지 말자 이거야. 오늘부터 따먹는 사람 절대 용서 없어. 따먹는 걸 보고 알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네! 더 큰 소리로! 네! 아이들이 한꺼번에 고함치는 바람에 방울나무 잎들 속에 숨어있던 참새들이 깜짝 놀라 호두나무 쪽으로 날아갔지만 아침 햇님은 키다리 미루나무 어깨 너머로 여전히 벙글벙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행진곡이 울리고 아이들의 긴 줄은 학교 집 동쪽과 서쪽의 문간으로 당겨 들어갔습니다. 조회가 끝난 것입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고 둘째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셋째 시간 다음 쉬는 시간에 기어코 아이들이 버찌를 따먹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꼬마들이 와서 일러준 것입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슬리퍼를 신은 채 벚나무가 많은 동쪽 숲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벚나무 잎들이랑 설익은 푸른 열매들만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놓쳤구나. 점심시간에 또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1학년 꼬마들의 말입니다. 선생님, 저기 버찌 따먹어요. 부장이야, 부장. 김충실 선생님은 젓가락을 손에 잡은 채 황급히 달려갔지만 어느새 간 곳이 없었습니다. 벚나무 잎에는 잎이랑 장가지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이날 공부가 끝난 다음 선생님은 선도 당번들을 모아서 의논해 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선도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도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무 밑에 가서 지키고 있도록 해요. 점심시간에는 밥을 번갈아 먹으면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 하고 두 사람씩 편을 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튿날은 선도 당번이 알뜰하게 지킨 때문인지 버찌를 따먹는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이제야 됐구나 하고 마음을 녹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청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도생들을 데리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다가 벚나무 밑에 와본 선생님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놀랐습니다. 여전히 따먹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끔히 비로 쓸어 놓았는데 또 이렇게 잎이며 가지며 열매들이 떨어져 있다니.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희들 모르나? 모릅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다니.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그럴 수가 있어? 몰라요. 그럼 수업 중에 마을 애들이 와서 한 짓인가? 학교 옆에 있는 마을에는 7, 8살이 되어도 아직 어리다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아이들 몇이 있지만 그런 꼬마들이 와서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텐데. 하고 선생님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한층 더 주의해서 지켜라. 다음날 수요일에도 아무 보고는 없었지만 벚나무 밑에는 여전히 잎이랑 가지랑 푸른 열매들이 떨어져 밟혀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버찌고 벚나무고 다 없어지겠다. 저녁 때 김충실 선생님은 선도반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선도생 중에 맨 끝에 서 있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의 얼굴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 한쪽이 약간 포도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것 봐라. 김충실 선생님의 머릿속을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따먹었구나. 아닙니다. 아니라니 다 알고 있어. 바른대로 말해봐. 아닙니다. 이놈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했습니다. 입을 딱 벌리는데 혓바닥이 온통 포도빛입니다. 이놈아, 이래도 아니란 말이냐? 이래도 안 따먹었단 말이냐? 안 따먹었습니다. 저는 주워 먹었습니다. 하하하, 주워 먹었다고? 따는 놈과 줍는 놈이 어디가 다르단 말이냐? 선생님은 이번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는 다른 선도생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차렷! 모두 입을 크게 벌려! 아이들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렸습니다. 모두 입안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 화가 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엉덩이를 한 대씩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것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놈들, 솔선수범 잘했다. 그리고는 후유 한숨을 쉬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니놈들 다 소용없다. 내가 지켜야지.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목요일이지요. 김충실 선생님은 벚나무 밑에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쉬는 시간마다 거기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거기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친 뒤에도 숲속에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푸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니 하도 시원해서 글씨도 잘 쓰여지고 사무일이 참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력검사의 점수를 계산하는데 전 같으면 자꾸 틀려서 몇 번이나 되풀이하던 것이 이날은 단 한 번씩 주판을 놓기만 하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없는 저녁 때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두고 답답한 사무실에 갇혀 일을 하다니 왜 진작 여기에 나올 줄 몰랐던가. 김충실 선생님은 볼펜을 던져주고 새 소리가 자꾸 나는 머리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거의 안 보이도록 나뭇잎과 가지들이 꽉 덮었습니다. 벚나무, 살구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고염나무, 오리나무, 낙엽송, 전나무, 무가나무, 하늘로 뻗어오른 온갖 나무들은 저마다 제 모습을 지니면서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듯 참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도, 열매가 없는 나무도, 키가 작은 나무도 모두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풀빛 합창을 하는 듯 했습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팔을 하늘로 뻗쳐 올리고 커다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온통 가슴 속에 푸른 파도 같은 푸른 노래 같은 것이 안겨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린애같이 하하하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참! 나는 아직 버찌를 못 먹어봤지. 저기 봐, 저렇게 조롱조롱 달려있구나. 어서 따먹어봐 하고 팔을 늘어뜨리고 손짓하는 벚나무. 김충실 선생님은 죽은 오리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들더니 벚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구 버찌를 털었습니다. 까만 열매들이 땅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간 것, 푸른 것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김충실 선생님은 나무에서 내려와 주워 먹었습니다. 참 달콤한 맛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교장 선생님은 맛이 없다고 했구나. 불쌍한 교장 선생님. 김충실 선생님은 앉아서 한참 주워 먹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도 까만 열매를 한 움큼 넣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맛을 보이자. 오늘 밤엔 보름달이라 모두 와서 따먹겠지. 김충실 선생님은 달밤에 선생님들이 버찌를 따먹는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해도 지켜낼 수 없단 말이지. 금요일에 직원 마침회에서 교장 선생님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교장 선생님은 좀 엄숙한 말씨가 되었습니다. 꼭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구나. 다음날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벚나무 밑에 누워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 혼자 앉아있던 교장 선생님은 어느새 자기가 벚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참새들이 아침 햇빛을 받고 머리 위에 와서 마구 제재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교장 선생님은 어렸을 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고향집 앞 버들숲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참새떼가 모여 제절거리던 일이며 집 뒷산 잡목숲에서 꾀꼬리집을 찾아다니다가 살구를 따먹고 버찌를 따먹던 일들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은 이런 6월이었구나. 버찌가 뭐야 근데? 버찌 이거. 자두... 체리야? 우리나라 체리라고 해야 되나? 벚나무에서 열리는 빨간 열매지. 6월쯤에 열리나 봐. 팔룡이는 꾀꼬리집을 용하게도 잘 찾아내더니 그만 전쟁터에 끌려가 죽고 말았지. 교장 선생님의 두 눈에서 이슬방울이 몇 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머리를 들었습니다.
팔룡이와 함께 따먹던 버찌구나. 그 옛날 그 맛을 한번 보고 싶다. 어디 따먹어 볼까? 교장 선생님은 벚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던 교장 선생님은 나무 둥치를 타고 아주 쉽게 술술 올라갔습니다. 야, 많이도 달렸네. 교장 선생님은 발로 가지를 쿵쿵 굴렀습니다. 그때마다 좌르르르 좌르르르 하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발을 굴러 열매를 한참 털다가 이번에는 손에 잡히는 가지 하나를 휘어잡아 까만 열매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때 교문으로 뛰어들어오는 한 무더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숲속 벚나무 밑으로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벌써 늦었습니다. 야, 많이 떨어졌구나. 아이들이 버찌를 주우려다가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서 쳐다본 것은 물론입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나뭇가지를 타고 앉아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따줄 테니 너희들은 주워 먹어라.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을 붙잡기 위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어쩔 줄 모르다가 교장 선생님의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봐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 모두 그제야 머리를 꾸벅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판입니다. 오냐 오냐, 인사는 그만하고 주워 먹어라. 아이들은 입을 번글거리면서 버찌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서 작대기 하나 주워 오너라. 마을로 달려간 아이들이 아주 근사한 대나무 장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대나무 장대로 버찌를 털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많이 모여들고 선생님들까지 와서 번글번글 웃으며 버찌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며 열매를 털었습니다. 좌르르 좌르르 열매가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기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아니다, 맞지? 46, 47. 이윽고 나무에서 내려온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빙 둘러싸였습니다. 아이들의 입술도 교장 선생님의 입술도 늦게 달려온 선생님들의 입술도 모두 자줏빛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번글번글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일 착해! 이런 소리가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교장 선생님은 번글번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토요일이지? 오늘 생활반성조회는 운동장에서 줄을 설 것 없이 여기서 이대로 하자. 내가 잘못했어. 버찌가 이렇게 맛있는 줄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이제부터 버찌 먹고 싶으면 교장실에 와서 버찌 좀 따달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따줄게. 너희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걱정이 돼. 돌을 던지는 것도 위험하지. 자, 그럼 주운 것 중에서 한 개씩만 날 다오. 나도 좀 더 먹고 싶다. 네, 많이 드릴게요. 여기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 제 것도요. 이때 버드나무 높은 가지 위에서 꾀꼬리의 차랑차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버찌 먹고 어디 먹고 닐닐리 꾀꼴레용. 버찌 먹고 어디 먹고 닐닐리 꾀꼴레용. 누가 말한 거야? 새가 어떻게 말해? 새가 꾀꼬리가 이렇게 울었어. 버찌 먹고 어디 먹고 닐닐리 꾀꼴레용. 버찌 먹고 어디 먹고 닐닐리 꾀꼴레용. 새 소리 같아? 닐닐리 꾀꼴레용. 요거 길었으니까 요건 읽지 버찌 말고. 먹고 어디 먹고 닐닐리 요건 너무 꾀꼴레용. 길었다. 요거 좀 요거 읽지 말고 요것도 긴 거 같은데. 어디 볼까? 시간 엄청 끝났어.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숙제, 심부름, 방청소, 하기 싫은 것들에 지쳐버린 어느 날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가짜 나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그 녀석에게 몽땅 시켜야지. 나는 얼른 모아둔 용돈을 탈탈 털어서 도우미 로봇 한 대를 샀다. 가장 싼 도우미 로봇 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로봇에게 가짜 나 작전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너는 가짜 내가 되는 거야. 네, 주인님. 가짜라는 게 들키지 않도록 나랑 똑같이 행동해야 해. 그렇게 할게요. 그럼 주인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것부터 알려주면 좋을까? 그럼 나는 땡땡이야 라고 하나씩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쉬운 것부터. 나는 이름과 가족이 있어. 이름 김지후, 성별 남, 생일 2007년 6월 17일 돼지띠 쌍둥이 자리, 주소 사과로 3-6, 학교 사과초등학교 2학년, 키 125cm, 몸무게 27kg, 혈액형 A형, 가족 아빠 김진수, 엄마 장현경, 나 김지후, 남동생 김지호, 고양이 김양이. 나는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야. 매일 아침 머리에 까치집이 생긴다. 실증을 잘 낸다. 귓불이 작다. 몸이 뻣뻣하다.
흥분하면 콧구멍이 넓어진다. 김양이가 핥히어서 생긴 상처. 왼손잡이다. 왼쪽 엉덩이에 점이 있다. 많이 뒤척이며 잔다. 지하철에서 넘어질 때 생긴 상처가 종아리에 있다. 빨리 못 달린다. 춤 실력은 그저 그렇다.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난다. 그네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상처 딱지 무릎. 이 근처가 간지럼을 가장 많이 탄다. 여기를 꼬집어도 팔꿈치를 꼬집어도 하나도 안 아프다. 손바닥이 언제나 끈적끈적하다. 딸꾹질을 자주 한다. 해를 보면 재채기가 나온다. 콧노래를 잘 흥얼거린다. 콧물이 잘 나온다. UFO를 본 적이 있다. 머리가 커서 모자가 잘 안 맞는다. 이제 나에 대해 잘 알겠지? 같잖아. 잘 부탁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훈님답게 보일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나다운 거? 나는 그냥 난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요? 로봇은 꽤 끈질겼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생각해 봤지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귀찮았다.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 좋아하는 것, 양념, 김, 모자가 붙어있는 도토리, 개, 물안경, 할머니, 삽. 싫어하는 것, 글짓기 숙제, 목도리, 핸드크림, 향수 냄새, 끝먹는 신발, 자몽 주스. 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윙크. 할 수 있는 일은 윙크, 욕조에 머리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것, 피망만 쏙쏙 빼놓는 것, 아주 잠깐 자전거 핸들에서 손 떼는 것, 동시에 두 나무에 오르는 것, 귤 한 개 통째로 입에 넣는 것, 개에게 물려도 참는 것,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베개 안 베고 자는 것. 할 수 없는 일, 계란 잘 깨는 것, 밤 12시까지 깨어있는 것,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여자의 기분 이해하는 것, 감자칩 봉지 뜯는 것, 마트의 시식 코너에 혼자 가는 것, 내가 아기일 대로 돌아가는 것, 왜 이 장난감을 꼭 사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 간지럼 참는 것. 나는 옛날부터 나였어. 처음에는 갓난아기였지. 조금씩 크면서 웃기도 울기도 하다가 여러 추억들을 간직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은 지금도 좋아하니까 내 안에는 아기 때부터의 내가 모두 들어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꼭 안아주면 좋아. 꼭 안아주면 좋아. 맞아. 나는 아빠와 엄마의 아들이야. 아빠와 엄마도 각각 아빠와 엄마가 있으니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 이어져 있을 거야. 나는 흔적을 남겨. 왠지 내가 쓰거나 만든 것은 전부 나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 어이구, 어지른 모양새를 보니 지우 짓이네. 이런 짓을 하는 건 지우밖에 없지. 저건 지우가 식판을 엎은 자국이네. 이건 지우가 예전에 그려준 거구먼.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지? 그 이상한 옷은 지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입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는 거지. 나는 기계이기도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매일 밥을 먹고 똥을 싸. 그러니까 나는 똥 만드는 기계야. 몸이 언제나 따뜻하니까 김양이에게는 따끈따끈 기계지.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니까 머리카락 공장이기도 해. 양말에 금세 구멍이 나니까 양말 구멍 뽕뽕 기계. 오후 5시 정도엔 언제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 땡땡땡 시계야. 이런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지후 라디오이기도 해. 볼이 부드러워서 보들보들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 주는 기계이기도 하지. 녀석 보드랍기도 해라. 나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한 해 한 해 키가 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랄 거야. 쑥쑥 자라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 수염이 엄청난 위대한 구두가게 아저씨, 머리 모양이 엄청난 위대한 빵가게 아저씨, 이가 엄청난 위대한 서점 아저씨, 근육이 엄청난 위대한 장난감 가게 아저씨. 나는 시시각각 변해. 왠지 아침부터 두근두근 설레는 날이 있고 뭘 해도 재미없는 날이 있어. 그날의 날씨나 그 전날에 있었던 일에 따라 내 기분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변하지. 여러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것들 역시 모두 나야. 웃긴 얼굴이다. 지우님을 꽤 많이 알게 되었네요. 로봇이 말했다. 그런데 난 겉보기에도 평범하고 다른 애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나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대답했다. 뭐 그렇기는 하네요. 그럼 하나만 더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지우님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떠올라요? 글쎄, 로봇은 꽤나 끈질겼다. 나는 인기 짱인 것 같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내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아이로 여겨질까? 나에게 나는 멋지고 재미있는 인기 짱이에요. 엄마, 고집세고 말 안 듣는 큰아들이에요. 남동생, 장난감 안 빌려주는 형이에요.
선생님, 수학 못하고 덜렁대는 학생이에요. 김양희, 밥을 줘서 내가 가끔 놀아주는 친구예요. 의사 선생님, 감기에 잘 걸리고 주사 맞기 싫어하는 환자예요. 같은 반 친구, 시끄럽고 말대꾸 많이 하는 남자예요. 할머니,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손자예요. 수영교실 친구, 평양만 잘하는 친구예요. 외계인, 작고 약해 보이는 지구인이에요.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어야 해. 난 있는 곳에 따라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알맞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해. 야, 출동이다. 가족들과, 할머니와, 혼자, 학교에서, 수영교실에서, 친구들과. 나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으면 나밖에 몰라. 그 누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그 누구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른 거 말고 이 생각만 있다 죽으면 어디 죽기 싫은 거.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요새는? 해석해.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엄마랑 같이 자고 싶구나. 풋 하마처럼 생겼네. 이런 생각한대 얘는. 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야? 하면서 웃고 있어. 아, 등 간지러 하면서 혼나고 있어. 쟤 좀 귀엽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건 정말 멋진 일이지. 나는 단 한 명밖에 없어.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가 다른 나무 같은 거래. 자기 나무의 종류는 타고나는 거여서 고를 수 없지만 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나무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은 상관없어. 나무는 시들한 나무인가 봐. 슬픈 생각만 해. 아직 몰라. 네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는 나무라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바꿀 거야. 아니요, 잘린 나무일 수도 있어. 아직은 안 잘렸잖아. 자기 나무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대. 넌 네 나무가 마음에 들어? 그럼 됐지.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올랐다. 그럼 약간 이끼 같은데?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귀찮으면서도 왠지 조금 즐거웠다. 그렇네. 그나저나 이렇게 까다로운 일인데 네가 내 가짜 노릇을 잘할 수 있겠어? 중량이다.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는 완벽한 지우 로봇이 될게요. 정말? 로봇은 집 앞에 다 와서야 나를 알아주었다. 엄마 있잖아요. 넌 누구니? 이런 벌써 들켰네? 끝. 제주꾼 오형제, 이형진 그림, 이미의 글. 제주꾼이 오형제. 옛날에 자식 없던 늙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 애타게 빌고 또 빌었대.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똑같이 삼신할미 꿈을 꾸었어. 큼지막하고 좋은 단지를 하나 구해 둘이 오줌을 누고 뒷마당 땅속에 파묻어 두어라. 늙은 부부는 삼신할미가 시킨 대로 했어. 그렇게 10달이 지나자 뒷마당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늙은 부부가 달려가 보니 글쎄 단지 안에 토실토실한 아기가 있지 뭐야. 단지에서 태어났으니 단지손이라고 부릅시다. 늙은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단지손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 늙은 부부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단지손이는 천장에 턱 붙어서 방실방실 놀고 있는 거야. 우리 단지손이는 참 신통한 재주가 있어. 늙은 부부는 단지손이를 귀하게 여겼어. 늙은 부부가 밭일할 때 데리고 가면 단지손이는 그 넓은 밭을 금세 10손가락으로 북북 갈아엎는 거야. 우리 단지손이는 나중에 큰일을 할 거야. 늙은 부부는 단지손이를 뿌듯하게 바라보았어. 어느 날 단지손이는 엎드려 큰절을 하더니 말했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곳저곳 세상 구경 다니며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워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났어. 단지손이는 한참을 갔어. 그런데 저만치서 커다란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지 않겠어? 얼른 가보니 또래아이가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코로 숨을 들이쉬면 나무가 눕고 숨을 내쉬면 나무가 일어서는 거야. 단지손이가 아이를 흔들어 깨웠어. 나는 단지손이야. 넌 대체 누군데 콧김을 그리 세게 부냐? 콧김 불던 아이가 시원스레 대답했어. 난 콧김손이인데 세상 구경 나왔다. 그래, 나도 세상 구경 가는데 함께 다니자. 둘은 금세 마음이 맞아 함께 길을 떠났어. 단지손이와 콧김손이는 한참을 더 갔어. 그런데 저만치서 흙탕물이 홍수같이 콸콸 흘러가지 않겠어? 얼른 가보니 또래아이가 오줌을 누고 있는데 어찌나 오줌을 많이 누고 오줌 줄기가 새차던지 강이 되어 흐르는 거야. 우린 단지손이랑 콧김손이야. 넌 대체 누군데 오줌을 그리 많이 싸냐?
오줌 싸던 아이가 거침없이 대답했어. 난 오줌손이인데 세상 구경 나왔다. 그래, 우리도 세상 구경 가는데 함께 다니자. 셋은 금세 마음이 맞아 함께 길을 떠났어.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는 한참을 더 갔어. 그런데 저만치서 커다란 배가 스르릉 스르릉 움직이지 않겠어? 얼른 가보니 또래 아이가 옷고름에 커다란 배를 메어서 끌고 가는데 그 큰 배가 그냥 슬슬 움직이는 거야. 우린 단지손이랑 콧김손이랑 오줌손이야. 넌 대체 누군데 옷고름에 큰 배를 매달고 끌고 가냐? 배를 매단 아이가 막힘없이 대답했어. 난 배손이인데 세상 구경 나왔다. 그래, 우리도 세상 구경 가는데 함께 다니자. 넷은 금세 마음이 맞아 함께 길을 떠났어. 단지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와 배손이는 한참을 더 갔어. 그런데 땅이 울리더니 저만치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겠어? 얼른 가보니 또래 아이가 발에 묵직한 무쇠신을 신고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 우린 단지손이랑 콧김손이랑 오줌손이랑 배손이야. 넌 대체 누군데 그 무거운 무쇠신을 신었냐? 무쇠신을 신은 아이가 단숨에 대답했어. 난 무쇠손이인데 세상 구경 나왔다. 그래, 우리도 세상 구경 가는데 함께 다니자. 다섯은 금세 마음이 맞아 의형제를 맺고는 씩씩하게 길을 떠났어. 오형제가 산속을 지나는데 그만 해가 꼴딱 지고 말았어. 그런데 저 멀리 작은 오두막집에서 불빛이 깜빡거렸지. 단지손이가 오두막집으로 가서 청했어.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삐걱. 문이 열리더니 꼬부랑 할머니가 나와 오형제를 맞아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사실 이 오두막집은 어미 호랑이가 꼬부랑 할머니로 둔갑해서 아들 호랑이들과 사는 집이었어. 다음날 해도 뜨기 전에 호랑이들은 오형제에게 이빨을 한껏 드러내더니 으르렁대며 말했어. 어흥! 지금 당장 우리랑 내기를 하자. 너희가 이기면 살려주고 우리가 이기면 다 잡아먹겠다. 먼저 나무하기 내기를 했어. 호랑이들이 낑낑대며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어 넘기는 동안 오형제는 일할 생각도 않고 잠만 잤어. 호랑이들이 나무를 수북하게 쌓아놓자 오형제는 그제야 일어났어. 그러더니 나무를 뿌리째 쑥쑥쑥 뽑아 순식간에 산더미같이 쌓았지. 첫 번째 내기에서 오형제가 이겼어. 이번에는 둑 쌓기 내기를 했어. 호랑이들이 강 위쪽에 둑을 쌓고 오형제는 아래쪽에 쌓는 거야. 호랑이들이 둑을 터뜨려 흘려보낸 물이 오형제가 쌓은 둑을 넘지 못하면 오형제가 이기는 거야. 너희끼리 해도 이길 수 있지? 단지손이는 맘 푹 놓고 나무 아래에서 쿨쿨 잠을 잤어. 남은 형제들끼리 둑을 반쯤 쌓고 있는데 어라, 호랑이들이 훨씬 더 높게 쌓지 않았겠어? 단지손이야, 얼른 일어나. 형제들이 깨웠지만 단지손이는 쿨쿨 잠만 잤어. 그때 호랑이들이 위쪽 둑을 툭 터뜨려 물이 거세게 콸콸콸 흘러내려왔어. 마음이 급한 콧김손이가 콧김을 휘잉 불어 단지손이를 깨웠어. 단지손이는 일어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가 바위며 돌을 있는 대로 휙휙 집어던졌어. 순식간에 튼튼한 둑이 높게 쌓였고 물은 한 방울도 넘치지 않았지. 이번에도 오형제가 이겼어. 마지막으로 나무단 쌓기 내기를 했어. 호랑이들이 나무를 던지면 오형제가 받아서 쌓는 거야. 호랑이들이 나무단을 제 아무리 잽싸게 던져도 오형제는 척척 받아서 착착 쌓아 올렸지.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아서 자꾸자꾸 쌓다 보니 어느새 오형제는 까마득히 높은 나무단 위에 올라가 있었어. 호랑이들이 힘이 빠져 더는 나무단을 던질 수 없었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기에서도 오형제가 이겼어. 잇따라 3번을 다 지자 호랑이들은 화가 나 나무단 아래에다 화르르 불을 붙여버렸어. 순식간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뭐야. 나무단 위에 올라앉은 오형제는 꼼짝없이 타 죽게 생겼어. 그때 오줌손이가 벌떡 일어나 오줌을 콸콸 누기 시작했어. 푸시시 불이 꺼지고 오줌은 출렁출렁 큰 강이 되었어. 그러자 배손이가 벌떡 일어나 옷고름에 매달아둔 배를 띄웠어. 호랑이들이 어프어프 오줌강에서 허우적거릴 때 오형제는 냉큼 배 위에 올라탔지. 이번에는 콧김손이가 벌떡 일어나 출렁출렁 오줌강 위로 콧김을 휘잉 세게 불었어. 강한 찬바람에 오줌강은 금세 꽁꽁 얼어붙어 호랑이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지. 마지막으로 무쇠손이가 얼어붙은 강 위를 쿵쿵 돌아다니며 무쇠발로 호랑이 머리를 툭툭 차서 다 물리쳤어. 재주 많은 오형제는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다시 사이좋게 길을 떠났어. 끝. 좋아.